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지금 한참 실적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간단하게 실적 시즌의 중간 분위기 말씀드리고, LG생활건강이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LG생활건강이 아주 작은 곡을 하나 쏘아 올린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간단히 좀 터치 드리고, 10월달,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10월달 간단히 리뷰하고, 올해 간단히 리뷰. 이건 리뷰. 이거는 사실 어떤 저의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음, 올해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좋았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닝 시즌의 중간에. 왜냐하면 이제 11월까지는 어닝 시즌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보낼 거잖아요.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FOM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북클로징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북클로징이 시작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말은 서서히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올해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10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중간에 보다가 끈 다음에 논평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봐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글은 못 달지만 꼭 제가 시간 내서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댓글을 달기 애매한 그런 어떤 뭐 종목이나 어떤 그런 의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어, 댓글을 좀 달지 못한다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종목 관련된 질문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본 영상에 언급되는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유인, 권고, 리딩의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 LG생활건강이 한 5% 정도 빠졌어요. 어제 장 마감하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뭐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 1,500억 정도에서 시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1,500 내외를 영업이익 기준이죠. OP, 오퍼레이팅 프로핏. 근데 이제 1,000억 초반이 나왔는데요. 그래, 뭐 1,000억 정도 나온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LG생건의 3대 이제 그 편대가 있잖아요. 일단은 화장품이 있고, 그죠? 뷰티, 그다음에 생활용품, 뭐 음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장품 쪽이 쇼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예전부터 이제 화장품의 어떤 그 펀더멘탈의 스윙 팩터가 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LG 생활건강이 좀 5% 빠졌습니다. 좀 아쉽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화장품 회사인데 실적이 계속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한국의 한 투자자로서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보세요. 아무래는 보합이었지만 나머지 종목들 어떻죠? 코스맥스 7%, 콜마 2%, CNC 히터 2%, 메카 5%, 선진뷰티 5%. 다른 종목들이 올랐어요. 예전 같으면은 대형 화장품 종목이 대형주, 말 그대로 대형주가 섹터 내 대형주가 빠지거나 오르면 거의 중소형 종목들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완전 상반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번 화장품 섹터 제가 지난주에 영상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드라이한 영역, 굉장히 냉정하게 시장에서 볼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주가의 어떤 그 흐름이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며칠 만에 의외로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그냥 어디까지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 갑론을박한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LG생활건강 실적을 보니까 음, 매우 안 좋았어, 화장품이. 매우 안 좋았는데, 뜯어보니까 중국 쪽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화장품 주가가 좋았던 스윙 팩터는 어디였죠? 미국과 일본이었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과하게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 실적을 딱 봐보니까, 그래, 중국이 안 좋았던 점, 물론 LG생활건에 대한 기대치 대비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아쉽고, LG생활건 주주분들은 속이 상하겠지만, 화장품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는 아웃룩 측면에서 보면은 음, 더 나빠질 게 있을까? LG생건이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는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러면 다른 섹터들의 다른 종목들, 이 화장품 섹터 안에 다른 종목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거라는 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을 해볼까? 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일종의 LG생활건강에 쏘아올린 작은 공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기관들은 이제 BM 플레이를 하잖아요. BM을 하다 보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LG생활건강 실적을 보니까 이거를 LG생활건강을 가져가는 것보다 화장품 섹터의 전체 비중을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LG생활건강을 좀 줄이고 다른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그런 BM 플레이가 좀 있었다. 그런 수급의 이동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LG생건이 주가가 좀 더 빠질 거고 다른 화장품이 더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이런 흐름들을 제가 잠깐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LG생활건강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이 벌써 5분이나 지났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건강 실적을 잠깐은 뜯어보고 갈게요. 24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화장품 매출이 6,500억. 탑라인에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탑라인이 매출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1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한 5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왜 500억 정도 됐을까요? 1분기 600억, 2분기 700억, 3분기 그래도 많이 체질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500억. 그리고 3분기에 뭐 중국 경기 부양도 있고 소비도 좀 살아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0억 초반. 이거는 언제 개선되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드는 그런 실적이었고요. 나머지 뭐 생활용품이나 음료는 뭐 예상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 사실 아쉽죠. 음료만 봐도 작년에 750억이었거든요. 작년 3분기에. 근데 올해 3분기는 540억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3분기가 음료 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롯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저는 진짜로 그 경기가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 내수 경기가 부진한 탓이 있지 않냐.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LG생건이 화장품이 그래서 올해 결국엔 4분기가 19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대신증권 자료지만 200억에서 뭐 100억 사이 밴드더라고요. 근데 보통 4분기는 매우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과거에는 뭐 4분기도 선방했지만 과연 3분기 대비 더 잘 나올까에 대한 시장에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화장품이 1,600억을 가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1,500억 정말 낮은 숫자였는데 이 숫자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올해 주가가 흔들렸고요. 과거에 LG생활건강 화장품은요 거의 1조 가까이 벌었습니다. 21년도에 거의 9천억 정도의 화장품에서만 9천억 정도 벌던 회사예요. 근데 1,500억 중반, 1,000억 중반 정말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고 참 이렇게 한순간에 불과 3년 만에 이렇게까지 드라마틱이라는 표현은 좀 아쉽네요. 정말 이렇게 크게 실적이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을 오래 봐왔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어닝이 꺾이는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긴 해요. 그만큼 LG생활건강이 조금 채널 하나에 많이 의존했다는 거고요. 그 채널이 여기겠죠, 면세점. 면세점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소위 말하는 따이고들이 줄고 어떤 중국의 소비의 어떤 패턴이 변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요. 지금 LG생건이 저는 그래요.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드라마틱하게 개선될까라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달 간단히 리뷰 드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지나간 거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간단히 드리면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 하이닉스, 방산, 원전, 그다음에 알테오전 같은 바이오, 방산 많이 샀고 갤리업을 샀고 뭐 이런 흐름입니다. 조선주일도 샀고요. 뭘 많이 팔았냐? 역시 전자죠. 전자, 자동차 이런 흐름,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좀 흐름을 이런 흐름을 보여왔네요. 외국인들이. 자, 기관들은 반면에 뭐 고려아연, 뭐 자동차 샀는데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지난달, 이번 달 섹터의 움직임 보니까 철강이 많이 올랐네요. 18%. 왜 올랐을까요? 철강 소재는 다 안 좋았을 텐데 고려아연 하나가 끌고 간 거겠죠.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밸류업이 좋았고요. 이번 달 통신 확실히 좋았고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에서 좀 반등한 정도. 아무래도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방어적인 컨셉 그리고 밸류업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중공업이 계속 좋았네요. 그죠? 중공업은 아마도 여기에 이제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일부가 좋았고, 그 다음 헬스케어가 좋았네요. 안 좋았던 건 역시 소재. 그러니까 중국이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소재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하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제주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는 생각 들고요. 건설이 안 좋고 음식료가 지금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음식료 섹터의 실적들이 조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정보기술,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네, 연간으로 보니까 연간으로 지금 중공업이 50% 가까이 올랐고 밸류업이 좋았고 연간으로 헬스케어가 좋았고 올해는 그런 장이었네요. 그죠? 특히 중공업, 전력기기, 조선 이런 섹터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죠. 섹터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런 흐름들이 좋았고요. 안 좋았던 거는 여전히 에너지화학, 네, 소재, 에너지화학에 뭐 SK이노베이션, 2차전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미디어 엔터 계속 안 좋았고 서비스 네이버가 안 좋았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거의 올해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시장 10월달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도 10월달, 미국은 뭐 요즘엔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데 뭐가 좋았는지 큰 대형주 중심으로만 잠깐만 터치할게요. 코인베이스와 요즘 비트코인이 아주 좋아요. 시세가. 트럼프 트레이드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좋았고, 마벨도 좋았고, 웰스파고 은행주 좋았고, 누홀딩스 핀테크죠. 그다음 모가스탄이 금융주도 좋았고요. 또 보면 뭐 세일즈포스, 뭐 에어비앤비, 필립 모리스. 와, 필립 모리스는 한국의 음식료와 다르게 신고가를 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 보니까 좋았던 게 역시 올해는 AI의 해였네요. 엔비디아가 200%, 그다음에 콘솔레이션, 에너지 원전이죠. 그다음에 TSMC가 좋았고, 전체적으로 메타, 오라클, 브로드컴, 미국의 빅테크들이 좋았고,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좋았고요. 네, 다 전체적으로 좋았네요. 뭐 트레인 같이 요거는 이제 약간 열 관리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 관리도 결국은 AI의 첨가지 아닙니까? 이런 흐름들이 미국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안 좋았던 거는 역시 실적입니다. 모더나가 안 좋았고 실적이 스텔란티스 마찬가지고 보잉도 요즘에 수주가 안 좋죠. 여러 가지로 그다음 나이키 특히 소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약간의 지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요즘 미국 시장은 다 신고가인데 얘네들은 아직 신고가를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지금 찍어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마진과 요거는 코스피 마진의 어떤 흐름인데요. 20년 이후부터 지금 보시면 코스피, SPS 요거는 세일즈 퍼 쉐어 주당 매출액입니다. 코스피의 주당 매출액은 20년의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탑라인 성장은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다. 왜냐하면 수출 관계가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진을 보면 우리가 20년에 마진 바닥 찍고 21년도에 딱 마진이 고점 찍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주가가 크게 안 흔들렸지만 22년도부터 마진 하락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죠. 금리 오르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러다가 23년도 딱 초반부터 마진이 돌아섭니다. 물론 주가는 이때부터 오르죠. 그러면서 쭉 마진이 오르는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까지 23년 장 괜찮았고 24년도 상반기에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진이 지금 피크아웃치고 약간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이 이렇게 더 빠지면 우리가 진짜로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선반영해서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 결국에는 전자가 어떻게 마진 방어를 해주냐라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5만 원 중반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살짝살짝 반등을 매치를 했어요. 물론 오늘은 잠깐 조정 받았지만 UBS에서 키콜이 한번 나왔네요. 그죠? 패스트 테이크라고 이거는 이제 짤막하게 코멘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뭐 내용은 그겁니다. 뭐 HBM3 퀄이 조건부로 통과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콜에 사실 삼성전자가 HBM3가 통과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았잖아요. 통과된다 안 된다, 통과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콜에 왜 워킹했냐? 단순히 이 콜에 워킹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빠지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그죠? 반등할 수 있는 레벨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작은 호재에 둔감할 시점에 저는 매수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확실하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는 최악의 경우를 지난지를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조합이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조합이면 이 교집합이면 저는 좀 의미 있게 뭔가를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작은 호재에 둔감해지는 구간으로 목격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펀더멘탈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냐, 국면을 지났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주의 깊게 보고는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작은 호재에 이렇게 예민하게 둔감이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간들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레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한 번씩은 튈 상황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막 엄청 급등한다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레벨인데 펀더멘털의 최악을 지나고 있는지는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같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찍으려고 그랬는데 15분이 됐네요. 제가 아직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유튜버는 아닌가 봅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MSCI EM 주요국 비중 추이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레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레깅의 차원이니까 너무나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야.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MSCI EM 이머징 마켓이에요.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20년 상반기에는 거의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빠집니다. 너무나 증시가 안 좋았고 그러면서 비중이 계속 줄어요. 줄다가 올해 2분기 직전에 1분기 말 정도에 25%까지 빠지다가 최근에 한 7, 8%까지 올랐어요. 한 3%. 네, 반등했어. 그만큼 MSCI 비중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 빠지는 비중이. 근데 반면에 한국은 원래 한 15에서 13%. 한국은 13에서 15% 정도 MSCI의 비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13%에서 거의 지금 10%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13에서 10%까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수급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반증해주는 그런 조금 레깅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MSCI가 뭐 절대적으로 뭐 외국인 수급을 다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외국인 플로어들이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많기 때문에 패시브는 대부분 MSCI에 연동된 뭐 푸찌랑 MSCI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급들은 계속 좀 팔로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LG생건 관련된 LG생건이 화장품 섹터에 미치 아주 작은 영향이라고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10월 달에 간단한 리뷰 미국 시장도 간단히 제가 뭐 종목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좀 늦게 영상 올렸네요. 그래도 벌써 10월 말입니다. 10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또 11월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